20년 전 한 남자가 빈 선착장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신발 한 짝만이 콘크리트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서를 쓰던 손이 멈췄고 집에 홀로 남겨진 태어난 지 사흘 된 딸의 울음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그 아내가 돌아옵니다. 글로벌 제약그룹 JH파마의 여성 회장이 되어서 딸의 돌잔치 하객으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2004년 12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동명항 근처에 사는 강민준 48세는 그날의 기억을 지금도 꿈속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당시 강민준은 28살이었고 속초 수산시장에서 새벽 4시부터 생선을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내 이서연은 27살로 속초 시내 작은 약국에서 보조약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12월 이서연은 만삭의 몸으로 사흘을 진통 끝에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민주는 분만실 앞 복도에서 두 손을 모아 쥐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갓 태어난 딸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민준의 눈에서는 소리도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출산 사흘 후 이서연이 사라졌습니다. 민준이 새벽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내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수유 패드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서연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동명항 인근을 수색한 끝에 발견한 것은 이서연의 슬리퍼 한 짝이었습니다. 선착장 콘크리트 끝, 바다 쪽으로 떨어질 듯 아슬하게 걸쳐진 채로 경찰은 산후 우울증에 의한 투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며 선착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년에 걸친 수색이 결국 사망 추정으로 종결됐을 때 민주는 혼자 이서연의 기일을 만들었습니다. 출산 사흘 후인 그날 매년 동명항 선착장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민준의 20년 된 의식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혼자 딸 강하유를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가고 오전 10시에 돌아와 어린이집에 하유리를 맡겼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참관 수업에도 가고 숙제도 봐주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하유리 남자친구 최준혁을 데리고 왔습니다. 속초 출신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듬해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한 지 10달 만에 딸을 낳았습니다. 민준의 첫 외손녀였습니다. 하율과 준혁이 외손녀의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민준에게 하객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민준은 명단을 훑어내리다가 한 이름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이진서 회장, JH파마그룹 대표이사. 축의금 3천만 원. 민주는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하율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율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아빠. 회사분이 알아서 연락이 왔대요. 아무튼 엄청난 분이래요. 민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진서 47세는 JH파마그룹 대표이사였습니다. 매출 2조 원, 코스피 제약업계 상위 3위, 직원 수 4,800명. 그녀가 이 회사를 물려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바닥에서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이서연이었습니다. 2004년 12월 속초 동명항 선착장에서 쓰러진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부산 감천항 근처에서 한 어선에 발견됐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몸 상태를 살펴본 의사는 말했습니다. 출산 직후 심각한 산후출혈과 저체온증이 겹쳤고 그로 인해 해리성 기억상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원 미상의 그녀는 병원 원무팀 직원이 붙여준 임시 이름으로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부산의 한 구청에서 임시 주민등록을 발급받았고 자신을 이진서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없었지만 손끝에 남아있는 감각은 살아있었습니다. 약의 성분을 읽으면 무언가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원 약국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그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진서는 부산의 중소제약회사 임상보조연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그 회사 최연소 연구소장이 됐습니다. 다시 5년 후 독립해 JH파마를 창업했고 지금의 그룹을 일궈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기억의 조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다가 깨면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속초의 파도 소리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게 속초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어떤 남자의 손이 자신의 손을 꼭 쥐던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차갑지만 따뜻한 손. 그리고 갓난아기의 울음소리. 이진서는 신경과 전문의와 기억회복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최면 치료와 자극요법을 병행하며 조각난 기억들을 맞춰나갔습니다. 그리고 6달 전 자신의 원래 이름이 이서연이라는 사실, 강원도 속초에서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딸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비서 윤채은 31세를 통해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 속초 실종 신고 기록. 강민준. 딸 강하율. 현재 속초 거주. 이진서는 그 파일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찾아가야 하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사이 민준이 재혼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윤채은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강하율 씨가 이번 달에 딸 돌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하객 초청 공지가 지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어요. 이진서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의금 3천만 원에 이름 올려줘요. 이진서 회장으로. 그것이 이진서가 자신의 존재를 먼저 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돌잔치 당일은 속초 시내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5월의 햇살이 연회장 유리창을 통해 환하게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강민준은 입구에서 하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맨 민준의 손은 어색했습니다. 생선 손질로 굳어진 손마디가 넥타이 매듭을 잡기에는 너무 거칠었습니다. 하율이 옆에서 웃으며 맺었습니다. 아빠 멋있어요. 오후 1시 무렵 수행원 없이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진한 감색 재킷에 머리를 단정히 올린 47살의 여자. 이진서였습니다. 민주는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심장이 한 박자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데 어디서 본 것인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눈매, 걸음걸이, 손을 앞으로 모아쥐는 방식.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진서는 민준과 눈이 마주치자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선을 거두며 하율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아기가 있어요. 이진서가 아기를 조심스럽게 받아 안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내려다보는 이진서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율은 그 모습이 조금 이상했지만 아이를 처음 보고 감동받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회장님. 이진서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컸네요. 정말 잘 컸어요.
민주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셔츠 안쪽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이서연의 얼굴. 그 사진과 이진서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니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이 지났고 죽은 사람이다. 내가 지금 너무 예민한 거다. 돌잔치가 끝날 무렵 이진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따라가졌습니다. 연회장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민준이 멈추지 않고 불렀습니다. 이서연 씨? 이진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등이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이진서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닫힌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앉아 낡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이서연의 눈매, 이진서의 눈매, 어딘가 같고 어딘가 다른 것 같기도 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사람의 얼굴은 바뀐다. 그런데 눈매만은 잘 바뀌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JH 파마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속초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시장 앞치마를 걷어내고 깨끗한 점퍼를 입었지만 굳은 살 박힌 손까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경호원이 막아섰습니다. 예약하신 분이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진서 회장님께 전할 말이 있습니다.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경호원은 잠시 안쪽과 연락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은 모르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내 경호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만 전달해 주십시오. 봉투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손때 묻은 결혼반지, 은빛이 바랜 서연이 돌려줄 틈도 없이 사라진 반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기 베넷 저고리에 쓰인 글씨였습니다. 이서연의 손글씨로 적힌 딸의 태명, 그리고 한 줄의 문장. 하유라,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봉투는 비서 윤채은의 손을 거쳐 이진서의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진서는 봉투를 열고 반지를 꺼내 드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베넷 저고리의 글씨를 읽으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씨는 자신의 글씨였습니다. 윤채은 씨,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해 주세요. 이진서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는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2시간 후 주치의 강영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녁 세션 잡아주실 수 있어요? 마지막 기억이 돌아올 것 같아요. 그날 밤 최면 치료 중 이진서는 마지막으로 흐릿했던 장면을 완전히 떠올렸습니다. 2004년 12월의 새벽. 산후 출혈로 배가 아팠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혼자 바람을 쐬러 나가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선착장까지 걸어갔고 갑자기 어지러움이 쏟아졌습니다.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채로 난간에 기댔고 그 다음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으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몸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이진서는 치료실에서 눈을 뜨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윤채은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속초 내려가요. 강민준 씨한테 연락해 주세요. 동명항 수산시장 새벽 5시에 나온다고. 속초 동명항 수산시장은 새벽 4시 반부터 불이 켜졌습니다. 강민준은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시장에 나왔습니다. 참치를 손질하고 손바닥만 한 넙치를 정리하고 오징어 내장을 발랐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20년을 같은 동작으로 반복해온 손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 5시 20분쯤이었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낯선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산시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굽 낮은 단화 소리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진서가 서 있었습니다. 진한 감색 코트를 입고 수행원 없이 혼자였습니다.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 위에 그렇게 서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놨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진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나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준은 눈이 커졌습니다. 20년 전 그 목소리. 새벽에 부르면 안방에서 응답하던 그 목소리. 이진서는 한 걸음씩 민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도마 앞에 선 채로 말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몸이 무너진 내린 거예요. 선착장에서 쓰러졌고 기억을 잃은 채 부산에서 깨어났어요. 20년 동안 나도 내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진서는 목소리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말을 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파도 소리가 먼저 들려왔어요. 그 다음에 민준 씨 손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하율이 울음소리가. 찾아갈 용기가 나질 않아서 돌잔치 명단에 먼저 이름을 올렸어요. 미안해요. 너무 늦었어요. 민주는 그 말을 다 듣는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내려놓은 손이 도마 위에 그대로 얹혀 있었습니다. 그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깨만 위아래로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못 지킨 줄 알았어. 20년 동안 내가 죄인인 줄만 알았다고. 이진서도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코트가 젖은 시장 바닥에 닿았습니다. 두 손으로 민준의 손을 감쌌습니다. 민준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도. 두 사람은 새벽 수산시장 바닥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옆 가판대 어묵 장수 박영란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건너편에서 굴을 손질하던 최장수 노인이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붉혔습니다. 20년간 민준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 무렵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율이었습니다. 윤채은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여기 오셨다고. 하율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이진서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진서는 하율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율이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새벽 수산시장 한가운데서 서로를 붙잡고 한참 더 울었습니다. 이진서가 민준에게 건넨 봉투 속 반지를 돌려받고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민준이 낡은 지갑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진서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출산 전날 밤에 써준 편지야. 버릴 수 없었어. 이진서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자신의 글씨였습니다. 20년 전 분만 예정일 전날 밤 남편 몰래 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 나 이 아이 낳고 나면 무서워서 도망칠 것 같아. 아직도 내가 엄마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기다려줄 거지요? 당신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진서는 그 편지를 읽다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출산 전날 밤에 불안이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산후에 혼자 나간 것이 충동이 아니라
그 불안이 쌓이고 쌓인 끝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진서는 하율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기억 상실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주치의 강영준과 함께 의료 기록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친자 확인 DNA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결과는 99.97% 일치였습니다. 하율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로부터 6달 후였습니다. 속초 동명항 바닷가 작은 예식장에서 민준과 이진서는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화려한 식이 아니었습니다. 20명 남짓에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조촐한 자리였습니다. 그래도 그날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하율이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민주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수산시장에 나갔습니다. 이진서가 한 번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제는 안 나가도 되잖아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거기서 기다려줬으니까 나도 거기서 매일 아침 시작하고 싶어. 이진서는 그 말에 오래 웃었습니다. 민준의 외손녀 하율의 딸 이진서에게는 또 다른 손녀인 그 아이는 돌 사진 속에서 두 팔을 활짝 뻗고 있습니다. 뒤에는 민준과 이진서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습니다. 20년 전 선착장에 버려졌던 신발 한 짝은 이제 액자에 담겨 거실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 옆에는 베넷 저고리와 낡은 편지도 함께입니다. 기다리는 사람 곁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